실질적으로 이것이 미국 부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의 원리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중상층보다도 세금을 더 덜 적게 내거나.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한국 부동산 이야기 아닙니다. 이제 한국 부동산만큼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매력이 있는 미국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또 관련된 엄청난 또 전문가 한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조지아주 턴키 글로벌 리얼티라는 부동산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21년 동안 1,300개의 부동산 거래를 해오면서 미국 부동산의 핵심 원리를 파악하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책을 출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21년 전이면은 한일 월드컵 그때쯤이시겠네요, 거의. 2002년도 전이었죠? 아, 전인가요? 와, 그럼 20년 훨씬 훌쩍 넘었네요. 회사도 운영하시지만 네. 채널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클래스 101에도 나오셨더라고요. 네. 저는 결제 예정입니다. 아, 네. 네, 저도 진짜 이거 보니까 그 책을 보니까 야, 내가 지금 한국 부동산에 올인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다양하게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시간을 내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하시다가 이런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아주 간단해요. 저는 제가 20대 초반에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때는 제 의사로 이민을 간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틀란타 다운타운을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거기를 이렇게 통과하게 돼 있어요. 큰 고층 건물이 질비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보면서 저 건물을 가져야 되겠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적응하면서 사는 그러한 차원을 지나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는 부동산 전문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시발점이 돼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성공하기 힘든데 낯선 타지에서 한국 문화와 전혀 다른 데서 성공하시는 게 진짜 쉽지 않을 텐데 너무 대단하시고. 아유,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와, 22년도 사실 코로나 이후로 조금 뭐 완전 대변혁이 이루어졌는데 2022년도 대표님의 회사의 그 매출과 수익도 조금 궁금한데 이거 신뢰되지 않는다면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보통 우리가 그 오피셜 레코드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보통 3월에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2022년 거는 2023년 3월에 공개가 되는데 2021년도는 개인 매출액이 530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는 역전의 한 해였잖아요. 미국 시장도 역전의 한 해였는데 쉽지 않았죠.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매물이 참 없었어요. 예, 그래서 뭐 수요는 있었으나 또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참 힘든 그러한 한 해였는데 비공개적이긴 하지만은 2022년도는 개인 매출액이 450억이었고요. 2022년도 와,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클래스가 다르군요. 천조국. 근데 지금 이렇게 부동산 투자 자체도 아직 어색한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조차 네. 그런데 또 미국 부동산을 이야기하니까 그조차도 더 생소하거든요. 근데 네. 한국인들, 한국에 살면서 네. 미국에 쉽게 못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네. 그래도 투자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 네. 한국 거주 투자자분들하고의 관계성은 200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꽤 오래됐네요. 네, 그분들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미국에 실질적으로 와서 임장을 하지 않으셔도 구입을 하신 경우가 꽤 많았고요. 한국에서도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는 게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내국인도 음. 부동산 구입을 한다거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에는 매수인께서 실질적으로 모든 거를 다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지역에 정통한 부동산 전문인을 선임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문인께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같이 해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입지가 멀다, 영어도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는
전문인에게 의뢰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한 과정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느낌이 또 오잖아요. 네. 보유 과정도 마찬가지고 매각 과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선입견을 너무 진입 장벽이 높다 이 부분만 가능하다 라는 쪽으로만 바꿔주신다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게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외국인으로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국인이 투자하는 것과 어떤 점이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차이점은 없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은 네. 송금 과정. 한국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잖아요. 취득 과정은 미국인들과 동일하지만 송금 과정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외국한 거래 규정에 의해서 작성되는 서류가 좀 달라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거래하는 외국한 은행에다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송금은 쉽게 가능한데 개인 자격으로 투자를 하느냐 법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송금의 과정이 좀 달라요. 개인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를 작성을 하셔서 곧바로 송금이 가능한데요. 예.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먼저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죠. 그럼 그 법인이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그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라서 외국한 은행에다가 사업 계획서하고 해외 직접 투자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 작성해서 송금을 해외 현지 법인 계좌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해외 현지 법인 계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죠. 확실히 한국 부동산과 비교해서 미국 부동산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게 무언가 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한국은 자본이익, 미국은 현금 흐름. 요 차이. 월별로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네,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자산도 수동,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인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냐? 자본 이익이라는 것은 적정 매매 시기를 잘 알고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아야지 자본 이익을 남기잖아요. 이런 자본 이익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일 경우가 좀 더 많아요. 확률이. 자, 그러면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는 뭐냐면은 지속적인 수동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반복적으로 투자하는 원리다. 좀 힘들 거예요, 이해하시기가.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본 이익에 중점을 두는 한국의 그 부동산 투자는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잖아요. 예. 그래서 자금을 챙기잖아요. 그러면은 세금 내고 자산도 없어지고 수동소득도 끝나죠.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는 파는 전략이 아니라 재융자 전략을 주로 출구 전략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만 달러의 부동산을 구입을 했어요. 3년 전에. 그리고 지금 그것이 80만 달러가 됐어요. 3년이 지나서. 그러면은 보통 자본이익이 생겼잖아요. 40만 달러라는. 예. 그러면 그 40만 달러를 현금 인출을 하고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다가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40만 달러를 구입한 A라는 부동자산도 그대로 있는 거고 B라는 재투자한 자산에서 또 다른 수동소득이 창출되는 거죠. 이러한 투자가 반복되는 원리예요.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는요. 미국 부자들이 진짜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인 거예요. 그 대표님 책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17억짜리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우리나라랑 월세에 대한 개념 자체가 또 완전 다르기 네. 때문에 몇천 불을 한 달에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외에 미국 부동산 투자 매력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자, 미국 부동산 투자의 매력. 우리가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알아셔야 되는 게 자산 가치 상승이에요. 그게 우리가 A, appreci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B, benefit. 세금 혜택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금 흐름, C, cash flow.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채, 네. D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미국 부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의 원리예요. 저는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는 앞에 글자를 따서 A, B, C, D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럼 그 연관관계를 보시면은요. 예. 100채가 있는 아파트를 소유했어요. 한 법인이 또는 한 개인이. 거기에 한 유닛당 카페트도 바꾸고 페인트도 다시라고 냉난방 시설을 개선을 했어요. 그리고 월 임대료를 $200에서 $300로 인상을 한 거죠. 그러면은
곱하기 100채를 하시면 월 임대료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아시죠? 예, 거기에 곱하기 12개월 하면 얼마나 상승했는지 나오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출은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지출을 줄이면 되죠. 공실률, 아파트 자체가 개선이 더 좋으니까 좋은 세입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공실이 어떻게 더 줄어든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순 운용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음. 똑같은 자본 환원율을 적용시켜도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요. 개선을 통해서. 한 유닛당 개선을 하는 비용이 $10,000면 100채면 투자자의 자본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채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투자자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채를 슬기롭게 활용을 하면은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세금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파워가 있어요. 미국의 세금 인센티브는요. 그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우리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일단은 재산세 부분도 세금 공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대출 이자 부분도 세금 공제를 받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 중에 하나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에요. 건물이 그럼 오래되면은 그것도 비용으로 다 처리를 하죠. 어. 예, 그러면 거주용 부동산은 27.5년, 상업용 부동산은 39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중상층보다도 세금을 더 덜 적게 낸다? 내거나 안 내는 어. 경우도 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세금 인센티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속해서 재투자해라.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한다면 세금도 너희는 눈 감아주겠다. 계속해라. 그렇죠. 이런 거네요. 네. 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거기서도 그 내용이 나와요. 맞아요. 예. 부자가 되려면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그리고 현금 흐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부채와 세금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하고 그 책에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 ABCD 매트릭스 원리인 거거든요, 이것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처음 이렇게 미국 법인을 내는 사람들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오. 네. 그래서 외국인 융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미국에서 적격 융자는 아니고 비적격 융자라고 해서요. 투자자의 자산 그리고 담보를 토대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본인 자금이 40%가 있으면 가능하세요. 아, 살려고 하는 그러면 60%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금리는 조금 더 비싸겠죠? 금리는 비적격 융자 속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쌉니다.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 제2금융권 정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매를 하고 나면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 제 네. 사업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친구도 만나고 하는데 월세를 받아야 되는 이제 입장인데 월세가 밀리거나 이 사람이 안 내거나 네. 혹은 뭐가 망가졌대 고쳐달래. 그럼 네. 제가 한국에 갈 수도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그런 질문들은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네. 다 이제 제일 궁금해요. 관심의 대상이신데 어떻게 하지? 새벽에 전화 오면 어떻게 하지? 네. 영어도 못하는데 막 이럴 수도 있고. 네.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시스템의 차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 미국은 워낙에 강화를 하잖아요. 뉴욕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2018년부터 이선 도시에다가 투자를 엄청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뉴욕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관리 안 해요. 그럼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1순위가 뭐냐면은 자산 관리 회사예요. 투자하려는 뭐 텍사스다, 투자를 조지아에 있는 지역 자산 관리 회사를 먼저 선임을 하고 또는 부동산 전문 회사에 소속된 자산 관리 팀이 있는 경우. 이게 전문적인 그런 일을 다 해주시는 회사인 그렇죠. 거죠? 보유를 하는 과정에서 자산 관리와 사후 관리 그런 것들이 돼야지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난 다신 미국 부동산 다신 투자를 안 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또 한편 들었어요. 또 사는 것만큼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케이스마다 주별로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언제쯤 파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게 우리가 출구 전략이라고 해요. 진정한 투자는 시작을 하실 때 벌써 출구 전략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 계획서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부동산 투자도 출구 전략이 이미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출구 전략을 세우고 싶어도 미국 현지의 상황도 잘 모르고 한데 그런 것들도 다 이게 레포트가 오나요? 그럼요. 자산 관리를 맡은 그 회사에서는요 월별로 자료를 다 보내요.
이거를 내가 판매 전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제휴자 전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내가 지분을 양도할 것이냐,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럼 보통은 우리가 일반 투자자는 두 가지를 생각하죠. 하나는 판매 전략, 하나는 제휴자 전략. 그리고 또 현지에 있는 전문가가 또 같이 고객님하고 또 같이 상의를 하죠.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위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잖아요. 뭐 자이언 스텝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미국에다가 부동산 투자하는 건 맞는 이야기일까요?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투자의 적정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알아야만 된다. 그래야지만 적정 투자 시기, 적정 매매 시기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제 투자자는 이와 더불어서 환율의 변동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책을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요, 4가지 단계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순환을 해요. 회복기, 확장기, 궁극가인기, 침체기, 항상 정순환으로 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든요. 한 사이클을 우리가 8년에서 12년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이런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투자자의 전략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침체기나 회복기 첫 단계에 들어가는 투자자인 경우에는 임대 예상 수익이 연 인플레이션율보다 좀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본이 자산 가치 상승에 있어서 좀 더 많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자본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침체기나 회복기 첫 단계 정도에 들어갔었을 때 자본이익을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투자 전략을 지금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상 임대 수입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율보다 좀 더 높은 시기, 그러면 회복기 어느 시점에서 확장기란 말이에요. 자산 가치 상승에 있어서는 좀 더 적을 수 있으나 예상 임대 수입은 인플레이션율보다 좀 더 높을 수 있으니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이거나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의사결정을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사실 국제 투자자는요, 투자하려는 한 국가에서 얻게 되는 자본 이익보다는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에 대한 차익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적정 시기, 지금이냐 아니면 언제냐,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동산 시장 사이클 플러스 환율의 변동을 파악한 투자자의 주관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 부동산의 이제 미래 전망 트렌드가 좀 궁금해요. 코로나가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예요. 코로나 이후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보다는 인구가 덜 밀집된 외곽 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건 안전성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저평가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가치 상승이 있는 그런 지역이 선호하게 됐고, 그건 경제성이죠. 그리고 재택근무, 원격 근무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인구가 어디로 몰리냐면은 1선 도시에서 2선 도시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급부상하게 되면서 거주용 부동산이 더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경제 불황에서도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형별로 변화가 많이 왔고요. 오스틴이나 달라스 같은 데가 뜨고 있다. 오스틴, 달라스, 그 다음에 애틀란타, 샬럿, 이런 데가 지금 많이 뜨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대표님 유튜브 가면은 더 딥한 내용들도 많죠? 네, 있습니다. 김효지 미국 부동산 치면 나오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쵸? 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혹시 한 말씀 하실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급변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시야를 넓히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더 확장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동산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는 입지를 뛰어넘어 새로운 기회를 찾고
그러한 새로운 기회에서 경제적 자유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대표님의 어떤 질문 속에서 눈빛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트랙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아마 대표님 못지않은 성품을 가지고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견해를 가지실 거라고 충분히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까지 또 활용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개인적으로 너무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던 시간이고요. 앞으로 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미국 부동산 꼭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김효지였습니다.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